저는 어제 그제 생각지도 않았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서울로 간 녀석이 애기들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서 우리 저기 성당적인데 단장님 세상에 우리 단장님 생일이세요? 막 그러면서 저는 수원 교구청 앞에 살아서 성당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 좋아하는 저기를 보내서 아기 때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기들 갓난 아기 때 다 커가지고 마스크하고 산에 오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기뻤어요. 그리고 또 감동도 같이 왔고 우리 딸이 또 생일이 지난 다음에 보냈지만 문구가 너무 마음이 진짜 우리 딸이 엄마를 참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돼서 좀 감동적이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생자생 저기를 안 하는데 조카 며느리까지 뭔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게 한꺼번에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게 잘 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일 축하드린다고 한번 할까요? 신났어. 김명희 선배님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되게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아니 가을에. 근데 어렸을 때는 명절 뒤끝에 5일 뒤이기 때문에 명절 음식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싫었었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괜찮다. 그 생각이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들어. 어렸을 때는 맨날 먹던 거 똑같이 먹는다 그랬는데. 그 명절 때 친척들 모였을 때 다 같이 생일 파티하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명절 끝나고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런 건 없고 와서 이제 저기 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조금 더 정신 있으실 때는 항시 엄마가 우리 애기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서 먹었니? 이렇게 그렇게 저기 하고 엄마가 네 미역국 못 끓여줘서 안타깝다 뭐 이런 저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가 나를 몰라봐. 생일을 젖혀놓고 몰라봐. 막내딸이 있는지도 몰라. 98세시라고요. 99세. 와, 99세. 네. 기쁘셨겠어요. 네. 김수경 선배님. 네. 그리고 이제 김수경 선배님 오늘 엄청 풍성한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수겸입니다. 제가 갈게요. 네. 김수겸. 힘! 네, 오랜만에 뵈서 할 말이 많아요. 네,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총 5개인데 먼저 3개부터 할게요. 네. 요거는 약간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요새 제가 이제 저희 일하는 게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막바지인데 서로 되게 많이 바빠서 엄청 예민하고 뭐랄까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도 많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요새 좀 제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그 위에 소장한테 좀 많이 치여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또 중간에 애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위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욕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말대꾸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도 말대꾸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삭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그게 왜 그때 변명이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할 걸 왜 나의 의사를 얘기를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그 이름 조혜진 선배님.
조혜진 선배님이 코칭해주신 그 책을 제가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자기의 말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계속 이제 밤새 그것 때문에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좀 한 2, 3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도 바쁜데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마음이 옛날에는 좀 어쩌라고 좀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좀 강했거든요, 마음이. 근데 여기 있으면서 좀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뭔가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혼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혼자 먹게 되고 막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에 이제 막 운동도 혼자 하고 혼자 커피숍 가서 책도 읽고 혼자 막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혼자 힘도 내보고 그런 그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좀 후회스러웠었어요. 그랬고 그런 와중에 그 제가 자전거를 지금 한 3년째 탔거든요. 취미 활동으로. 제가 21살 때부터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쭉 그 자전거 같이 탔던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뭐 총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고 애도 있고 해서 그 인원들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투어를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1박을 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뭔가 매년 행사였어요.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내일 같이 다 여수로 오기로 했거든요. 그 4명이. 예, 그래서 좋다. 그 4명이 오면은 이제 같이 뭘 먹고 자전거를 뭘 타고 막 이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되게 재밌고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어디 가서 어디 맛집 가서 먹고 뭐 해서 먹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내일 좀 태풍이 온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한 1년 만에 보는 그 자전거 친구들이라서 좀 내일이 엄청 기대되고 그리고 되게 신나고 되게 설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 김수경 선배님 그동안 여수 구석구석 정말 많이 네, 다니셨는데 맞아요. 막 소개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진짜 설레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현지 살고 있는 여수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아, 저는 네, 뭐 저희 그 카톡방에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네, 그 저희 애기가 자주 놀러 왔어요, 여수에. 네. 그러면은 그 여수에 진짜 오만 데를 다 다녔어요, 진짜. 그 낚시도 많이 하러 다니고 갯벌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같이 애기랑 낭도를 갔었거든요. 네. 낭도? 네. 낭도가 원래 섬이었는데 그 다리가 뚫리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네. 안 그래서 거기 들렸어요? 들어가서 낚싯대 음, 하나 들고 가서 우리 애기랑 와이프랑 같이 낚시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해수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여기 여수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뭔가 사람들 없는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여행을 다닌다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낭도. 낭도 근처도 못 가봤어. 저도 낭도 못 가봤어요. 아, 지도로만 그래요? 봤어요. 재밌는 어, 건 여기 소라면 이쪽도 못 가봤어. 저는 여기 맛집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여수에 있는 좀 맛집은. 한번 좀 풀어주세요, 맛집. 한번 목록 좀 쫙, 네. 제가 그 저희 단톡방에 저는 이런 것도 맛집 갔다 온 거를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예, 뭐 어떤 게 좀 괜찮고 뭐 그거를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쫙. 아시는 데가 많을 거예요. 예. 쫙 좀,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양진석 선배님 준비되셨나요? 예. 예.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양진석 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명절이라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향을 안 가가지고 안 가셨어요. 울산에 울산에 있었죠, 울산에. 울산. 울산에 있어가지고 좀 여유로운 한
6일을 보냈던 것 같고. 일단 좀 저도 우리 그 태화강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래가지고 그 5일 동안 매일 아침에 한 20km씩 달렸거든요. 와. 20km면은 얼마나 되는 거야? 1시간 정도 끊겨요. 20km를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상쾌하더라고요. 이제 가을 하늘도 너무 멋있고 또그 태화강 강에서 또 커피랑 또 책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로 읽는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 또 읽으면서 또 그렇게 보냈던 게 좀 마음 편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결혼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아, 17주년. 몇 주년이신가요? 17주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세다. 내가 바빠가지고 그 설계한다고 좀 회사 계속 출근해가지고 5일 동안 내가 이렇게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밥 차려주고 뭐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애들하고 그 이제 아내하고 오거든요. 여수에. 오시는구나. 좀 일이 좀 바쁜데 이번에 좀 일정 맞춰서 오라고 하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김수겸 씨 그 선배님이 마치라고 좋은 데 맞아, 엄청 맞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겠다. 네. 감사 내일은 아이들하고 또 오랜만에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마음 기대감도 있고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콕하고 그래서 좀 이번에 원래 그 시골 그 양평에 가는 것도 좀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명절에 가면 용돈을 많이 줘요. 근데 못 가니까 속상한 마음도 좀 있고 아무튼 이번에 명절이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시간이 좀 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가 멀리 있는데 또 그런 거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거리상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한 달이 처음이었는데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또 각자 일들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맙고 또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겸 선배님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저 듣고 있었어요. 조언을 다 화면만. 조언을 다 받는다고. 예, 예. 가족들이 오면 좋은 맛집과 관광지, 좋은 장소, 좋은 네. 맛집 무한히 제공해주면 좋겠네. 예, 정보를. 저 동선도 되게 잘 짜요. 이렇게 편하게 가서 이렇게 쫙 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안 돌아가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너무 괜찮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다른. 아, 예. 그리고 여기 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67년을 여수 사셔가지고 67년. 예.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미식가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안 가요 음식점을.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꼭 추천해드릴게요. 우리도 자신 꼭 있는 거기 표정. 올려줘요. 우리도. 네, 같이 같이 올리면 보세요.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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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 한번 새로운 나비 우리 가족들 한번 좀 데리고 가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나비는 저기 중림에 네. 그 카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중림에 무슨 카페 거리가 있어? 중림에 카페 거리가 있어요. 커피숍만 한 6개가 정도가 있어요. 예. 나 중림 살잖아. 네, 양우 내안에 사시잖아요. 그쪽에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어제 와이프랑 거기 갔는데 거기 하여튼 파스타 공방이라고 거기를 갔었는데 전에 간 데 아니에요? 생면 공작소? 예. 예, 그거 거기 가봤어요. 그거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 여기 그런 게 있어? 다음에 우리 새로운 나비도 아무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몰랐어. 저 이제 먹방을 하시죠 거기서. 그렇지요. 거기 커피숍 되게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 나른이라고 되게 커피 맛있는 데가 있어요. 날은?
네. 우리 전에 같이 갔던 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름은 모르겠네. 제가 책을 읽을 때 커피숍을 가거든요. 네. 여기 집에 있으면 자고 싶고 막 그냥 TV 보고 싶고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우리 리더님 하셔야죠. 도움 많이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미리 골라놨어요. 박주현입니다. 양진석 선배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까 줬는데 또 드려요. 내가 할게 그럼 내가. 네. 박주연 힘. 힘. 네, 감사한, 여유로운, 편안한. 이 세 개 골랐는데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이거는 제가 1박 2일로 남원을 다녀왔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이제 다녀왔는데 공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한옥 펜션 한옥 호텔에서 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걱정도 없이 그냥 주는 밥 먹고 가서 잘하면 자고 뛰어놀고 그냥 진짜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1박 2일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놀러 가더라도 마음속에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저 한 번 처음으로 그 어떤 마음의 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제가 요즘에 SNS를 잘해보고자 그 인스타 열심히 하루에 피드 2개씩은 올리고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료 중에서 그분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그분을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같은 숙소가 됐어요. 하고 옆에 계속 붙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짜증 한 번은 안 내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이분을 빨리 덜 안 귀찮게 하려면 내가 빨리 진짜 SNS를 빨리 정복을 해가지고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빨리 가르쳐 줘야지 내가 배워서 이런 저 선착순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나도 인스타 못해. 나도 가르쳐 주세요. 휴대폰도 바꿔야 되고요 이제는 진짜? 네, 배울 게 많더라고요.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이폰으로 바꾸래요. 삼성 쓰고 있는데 삼성은 좀 제한이 많더라고요. 아이폰 쓰는 분들이 다들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배워서 제가 아는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인스타 친구 돼주실 분들 김수겸 선배님은 친구 됐거든요. 네. 네, 김명희 선배님 저랑 친구 아직 안 맺어지셨죠? 나 인스타 안 하거든. 계정만 만들어 보세요 일단. 계정만. 인스타를 안 해서. 양진석 선배님 인스타 하세요. 계정만. 계정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계정은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내가 계정은 만들었나 봐. 만들어만 놓으면 지금은 안 하더라도 어느 날 계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바인더 껍데기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단 계정은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나는 소소하게 그냥 페이스북 하고 있거든. 페이스북도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책은 다들 어떻게 좀 잘 읽어?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이거 다 같이 한번. 아까 찍었나요, 우리? 네. 찍었구나. 이 책은 얼만큼 읽으셨어요? 책도 들고 한번 찍으면 좋겠어요. 찍은 다음에 본께 적을게요. 항상 인증샷이 중요하더라고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동영상이 찍혀서요? 잠시만요. 빨리 아이폰으로 바꾸셔야 되겠네. 찍었어요? 다 읽으셨어요? 아니 나는 다 못 읽고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까지밖에 못 읽었어. 많이 읽으셨네.
저 SNS에서 인스타 하느라고 배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새벽까지 막 있잖아요. 동네 이장처럼 막 댓글 달고 다니고 그러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저는 저기 한 뒤에 50페이지만 빼고 다 읽었어요. 오. 좋아요. 너무 근데 좋아요. 저도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음. 한 8시쯤에 퇴근해서 그 내일 독서 모임인데 또 듣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카페 가가지고 2시간 정도 읽고 왔거든요. 네, 못 읽고 있다가. 네. 그럼 깨달은 아니, 이건- 세계는 추려놨습니다. 그래도. 이건 진짜 그냥 재밌는 것 같아. 네, 재밌어요. 어. 양진석 선배님은요? 저는 그 뒤에 옥수수하고 티얼린만 못 읽고 다 읽어요. 튤립 제가 마지막 읽었습니다. 앞에만 읽다가 잘했다. 튤립은 마지막에 읽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저기 뭐야 단락단락이니까 네. 뭐야 누가 어디 하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앞에만 읽어가지고요. 앞에만 읽다가 튤립만 마지막이냐고 그냥 튤립 읽었거든요. 읽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우리 진석 선배님하고 수겸 선배님인데 두 분이 조율을 한번 해봐. 나는 어느 거가 저기니까 어느 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김명희 선배님이랑 저랑 먼저 앞에를 하고 이제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안 한 거 제가 다 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풀고 싶은 대로 썰을 막 다 풀어주세요, 그냥. 김명희 선배님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나는 특별히 막 저기 한 데는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뭐 보고 깨닫고 보고 본 건 맞네. 네. 근데 깨달은 거는 그닥지 않은데 네. 본 거는 많은데. 네. 먼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입니다. 수겸 선배님. 아무나 해주세요. 박주연 힘.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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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피도프라라는 그 식물요. 14페이지 밑에서 중간. 6번째 줄. 이 부분은 다 읽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식물은 자기 잎들에 스스로 무수히 구멍을 내어 그 사이사이로 빛이 스며들게 해서 전체 잎의 광합성을 돕는다.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셈이다. 놀랍지 않은가? 네. 이 부분하고요. 40페이지. 40페이지. 페이지. 40페이지. 네, 40페이지. 밑에서 그 따옴표 있죠. 네. 루이 16세가 한 거. 여기에 심은 것은 감자라는 작물로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앞으로 왕족과 귀족의 먹을거리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훔쳐먹는 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감자는 서민에게 보급해야 하는 작물인데 어째서 왕족과 귀족이 독점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을까? 사실 여기에는 루이 16세의 교묘한 책략이 숨어 있었다. 구경농장은 낮에는 엄중하게 경비를 서지만 밤이 되면 경비가 느슨해진다. 그러다 보니 호기심을 누르지 못한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 감자밭에 침입해 감자를 서리해갔다. 그렇게 감자는 서서히 서민들 사이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98페이지. 98페이지. 맞나? 아, 네. 어, 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돌아오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의 성공을 시샘한 몇몇 사람들이 말했다. 대서양 쪽으로 나아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닿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콜럼버스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 삭히고 바로 들받아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달걀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말했다. 이 달걀을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겠소? 그들은 달걀을 들고 콜럼버스에 다가와 테이블 위에 세워보라고 애를 썼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내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누구도 달걀을 테이블 위에 세울 수는 없소.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집어들더니 테이블에 탁탁 쳐서 한쪽을 깨뜨렸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달걀을 세워놓았다.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그런 식이라면 세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방금 누구도 세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낸 일을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처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요. 이 세 가지에서 제가 본 거고, 한 거는 그 식물 라포라는 식물을 보면서 이게 정말 팀워크의 중요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내 욕심만 챙기면 그 팀이 무너지고 일이 정말 잘 되지 않은데 나 하나 희생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잘 되게끔 하는 식물이 참 똑똑똑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살을 정말 너무 깎아먹어서 내 인생 불행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감자, 루이 16세가 펼친 그 감자 그 귀족들만 먹게끔 한 그 정책, 이거는 진짜 제가 홈쇼핑에도 그러고 무슨 그 제품을 상품 선전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심리가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는 무엇, 한정 판매 아니면 굉장히 비싼 거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막 애가 닳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도 이거를 잘 접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 심리가 이렇구나. 좋은 쪽으로 잘 이게 이용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콜럼버스가 계란했던 거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 결국에는 아는 것도 사람들이 안 해서 문제인데 시도하려고 하는 것. 또 특히나 여기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뭐가 있지? 없다고 하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민을 해봐야겠고 제가 여기에서 적용할 것은 그러니까 라포 그 식물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뭔가 하나 이번 주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에. 세 개 다 하고 싶은데 하나만 할 게 많으니까 요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분 하시겠어요? 제가 짧게 할게요. 네네네. 네. 김명입니다. 김명희 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되게 무슨 역사책 읽는 것처럼 참 재밌었어. 그랬는데도 끝까지 못 읽어서 좀 미안한데 저는 이제 쭉 보다가 우리들이 너무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한 거가 생각보다 너무 특히 나는 어디에서 저기였냐면 128쪽 128페이지. 128주. 양파가 여기에 보면 128쪽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양파의 둥근 뿌리를 우리는 알뿌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뿌리가 아니다. 그럼 뭘까? 열매? 아니다. 놀랍게도 줄기다. 식물학에서는 양파의 알뿌리를 비늘줄기라고 부른다. 이는 비늘 모양으로 생긴 줄기라는 뜻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파는 줄기도 아니다.
뿌리도 열매도 줄기도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가 먹는 동그란 양파는 사실 잎이다. 이 양파를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자르면 가장 안쪽에 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양파의 줄기다. 그 줄기에서 차곡차곡 포개지며 잎이 나온 것이다. 양파는 건조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잎 부분을 두툼하게 만들어 영양분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 반찬으로 해먹고 죽을 짜서 먹는 양파는 줄기와 잎으로 구성된 먹을거리인 셈이다. 여기 맨 끝에 양파는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보존성도 좋아서 긴 항해에 나서는 배를 양파를 필수물로 챙겨 비축해 두곤 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 고추하고 양파를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의약품 같은? 그러니까 비상용의 어떤 그 배 타는 사람들은 무슨 괴혈병이 많이 걸렸었나 봐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고추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 양파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대. 그러니까는 얘가 또 갖고 있는 저기가 되게 그 사람들한테 이롭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다른 거보다는 이 저기 뭐야 양파하고 고추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뭐야 먼저 뱃사람들이 먼저 그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저기 뭐 저녁에 우리 아들 그 고기 구워주면서 양파 썰어 넣었는데 진짜 대차나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조그만 제일 조그만 게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게 또 겹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아까. 그래서 다시 그거를 양파를 뒤다 봤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서. 그게 양파 자체가 그 우리는 당연히 알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잎이라는 거에 너무 생소했고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들으면서 앞으로는 책을 보면 또 다른 또 우리가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저기를 알게 돼서 이제 요거 갖고 나 다른 사람한테 요리할 때 이제 써먹으려고. 야, 너 양파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럼 엄마들은 거의 다 알뿌리죠?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그거 적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적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 네, 알려주는 그 거. 다음에 또 저는 저기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커피를 네. 좋아하는 반면에 또 차도 저기 뭐야 그러니까 뭐 쑥차, 녹차 뭐 이런 그 저기를 보이차 뭐 이런 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지난번에 우연하게 그냥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와가지고 명절 때 같이 그거를 여보 쑥차 있는데 쑥차 한번 내려줄까?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잎차를 넣고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되게 좋더라고. 속도 편안하고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내가 요새 이걸 안 먹고 계속 커피만 마셨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왜 옛날 이 그림에 이게 몇 페이지야? 141쪽에 보면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 141페이지. 네. 141. 요 그림이 저기 뭐요? 무슨 만해가 그렸는지 모네가 그렸는지 하여튼 그런 이 그림에 보면 그 옛날 그림에 보면 유화에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티 마시는 장면이 꽤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국에서 홍차 마시는 그런 거가 유럽에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격식을 차리고 우리나라에서 간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이렇게 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격식을 갖춰 마시는 것이 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이 저기들이 굉장히 그 차 마시는 거에 익숙한데 141쪽에 보면 맨 위에 어느 나라에서든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간 주체는 사실상 여성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들이 겁나게 입을 떠벌거리거든. 저기 어느 집 가서
좀 별로야. 그럼 그 집 맛없어. 어머 그 집 종업원이죠. 막 거기 가지 마. 이거가 제일 먼저 아줌마들이 여자들이 말하지 남자들이 가서 아줌마 별로야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이렇게 저기 하든지 그 하여튼 소소한 흐름이나 어떤 그 저기 이면에는 항상 여자들이 더 진짜 주체성 있게 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커피가 아니 저는 홍차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홍차는 그렇게 나한테는 저기 하지 않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 카페인이 많이 들은 걸 갖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저 커피 한 잔 먹으면 나 이틀이고 3일이고 잠 안 잤거든. 근데 지금은 커피를 10잔을 마셔도 잠 잘 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카페인에 이제 아무런 효용이 없나 봐, 나는.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 카페인이 나한테 진짜 반짝반짝해서 내가 무슨 일을,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면 진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아예 그냥 진짜 이틀이고 4일이고 잠 한숨 안 자고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던 거를 여기에 읽어보니까 그게 되게 카페인이 참 우리 몸에 반짝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반짝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차 때문에 미국은 독립운동을 했고 너무 웃겨 이거 진짜. 여기 뭐요 또 보면 남북전쟁도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맨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51쪽에 151. 151페이지. 네. 카페인은 이름 그대로 커피에서 발견된 물질이다. 커피 원료인 커피나무는 꼭두선과 식물로 차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을 지니고 있다. 세계 3대 음료이자 공통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홍차, 커피, 코코아의 원료는 차나무, 커피나무, 카카오나무다. 진시 황제가 그랬듯 사람들은 차를 맨 처음 우려 마시기 시작한 이래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차나무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일종의 독성분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의 마음과 영혼까지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카페인을 함유한 차는 마침내 인류 역사까지 크게 바꿔놓았다. 너무 이 말이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우리들 영혼과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커피 전문점이 제일 많대잖아. 그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놀란 것이 한 건물에 유명 메이커 커피숍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열 몇 개씩 있는 게 이런 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만큼 우리로서는 진짜 이미 마음과 영혼을 카페인에 뺏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또 생활의 활력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피도 좋아하고 차 종류도 좋아하니까 나는 확실히 마음을 뺏겼어.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 저는 이제 적용할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는 척 해야 돼. 저기 할 때 아는 척 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 우리 집에로 왔을 때 내가 그 커피를 이렇게 나눠 먹을 때 마실 때 이거가 이렇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 진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 알려주는 그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누군가 오면 차 마시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커피 스토리텔링 하기. 네, 너무 좋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명희 선배님이 뭔 얘기하면 엄청 맛깔스러워요. 막 빠져들어. 네,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잘하세요. 촌스럽게 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좀 좋게 말씀 잘하시지. 네. 그 다음으로 어떤 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네. 네. 김수경
김수겸, 김수겸. 힘. 저는 딱 한 페이지로 본계적이 다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페이지로. 네. 그 박주연 선배님도 말씀한 페이지거든요. 네. 14페이지. 4페이지. 14페이지. 네, 맨 아랫줄에 음. 어떤 면에서 인간은 고약한 존재다.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뭉쳐 있다. 무지는 알므로 발전하지 못하고 발견은 흙이 되기를 거부하는 바위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저는 요거가 일단 본계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뭐랄까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우리가 책을 계속 보고 그리고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지식과 모든 상식이라든지 모든 그 변수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럴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편견을 깨고 그리고 그 머릿속이 몰랑몰랑해지는 거. 몰라.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거를 받고 이 저자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등학교 때나 뭐 역사 때 이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지식으로. 근데 그거를 좀 타파하고 싶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이 이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인데 이게 되게 시리즈가 많아요. 찾아보니까. 뭐 세계사를 바꾼 뭐 맨 뒤에 보니까 뭐 10가지 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런 게 있었다라고 계속. 근데 저자가 하고 싶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깨닫고 이제 지금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새로운 나비 덕분에 하고 있지만 한 달에 그러면 4권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여수 내려오면서 많이 읽었어요. 책을 덕분에. 근데 한 달에 진짜 꼭 5권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적용할 것을 한 달에 5권은 꼭 책을 읽어야 되겠다로 먼저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읽었던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네. 91페이지 91페이지. 네, 오른쪽에 그림 위에 후추는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데 필요했으나 단지 이 용도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은 아니었다. 귀족이나 상류층에서 후추의 인기가 치솟고 그에 따라 엄청난 가격이 형성된 데는 사실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한 400년, 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는. 역사를 보고 배운다는데 옛날에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누구 위에를 군림하고 싶어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후추 가격이 비싸졌고 지금은 정말 여수 음식이 후추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국밥집에는 후추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수가 좀 그 간 후추가 되게 많이 들어가. 매운탕이나 국밥 같은 거 먹어보면은. 근데 그 후추가 좀 지금은 되게 진짜 좀 뭐랄까 이게 뭐 일상화 됐었지만 옛날에는 이랬다는 사실도 있었고 이거로 인해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항해 시대를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 그 욕심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은 욕심 있고 욕심쟁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뭔가 변화를 하거든요. 그거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인류가 변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저도 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6페이지 166페이지. 페이지. 그 배그림 있는 건데요. 노예 무역이 시작된 1451년부터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된 1865년까지 9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와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했다. 지금 이 배그림이 자세히 보니까 누워 있어요, 노예들이. 사람들도. 네. 포개 이렇게. 포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옛날에 이거 나왔거든. 근데 이렇게 네. 포개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위에 포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더라. 되게 본인들조차도 엄청 비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사탕수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그 뭐 영화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노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흑인 노예가 이제 그 끌려가서 맨날 하루 종일 이 사탕수수를 캐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 갖다가는 또 뭘 사 먹어도 그 그냥 그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옛날에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런 그 뭐랄까 강대국, 그러니까 강한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한 인간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하는 게 되게 좀 정말 오래된 역사지만 되게 안타까웠고,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그런 노예제도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국가 시대에서 누군가 부자는 그 돈 없는 사람을 부려먹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좀 세상은 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노예제도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검은 꽃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네. 그 영화인데 그 되게 유명한 작가 이름인데, 검은 꽃 작가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가요. 그 뭘 하러 가냐면 선인장을 캐러 가요. 선장. 선인장. 그게 나중에 선인장에 꽃을 피면 검은 꽃을 핀대요. 그래서 아. 선인장을 캐면 선인장을 그 섬유질 가지고 그거를 삶아가지고 하면 그거를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험난한 그 노동이니까 그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소국한테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멕시코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고 뭘 하는데 돈을 주긴 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또 거기서 먹을 거를 사면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이에서 뭐 그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누구한테 알람방구를 끼려고 뭐 자기 딸을 팔아먹고 뭐 그런 이권들이 있어요. 도망치고 떼 두드려 맞고 뭐 같은 한국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 말을 잘하니까 그 얍잡이가 돼가지고 일본 얍잡이처럼 오히려 그 조선인들을 더 이렇게 학대하고 뭐 그런 내용의 책들을 보니까 약간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사탕수수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역사들이 되게 지금 좀 되게 그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옛날에 정말 못 살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아닌가. 왜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 그 차나 이런 거 보면 네덜란드가 일본을 되게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되게 그 뭐랄까 순조롭게 자기 그거를 받아들여요. 다 뭐 협박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그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차를 팔고 뭐 아까 김명희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차를 팔고 뭐 농작하는 그런 것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근대화를 빨리 이루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되게 그때 당시에 보수적이지 않고, 지금 보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거에는 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되게 국교를 개방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되게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 일본의 그런 그 되게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막 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기후가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뭐 태풍도 오면은 금방 휩쓸려 가고 죽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거를 했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216페이지. 2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결국 벽과 식물은 씨앗의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 우리 말하는 벼의 그 우리 쌀을 얘기하는 건데 이 쌀이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저장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 저장이 가능해지니까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 이게 화폐로서 가치가 생겨버리는. 근데 이 전에 것들은 뭐 아까 감자 이야기도 나왔듯이 감자가 생김으로써 유럽 국가들이 목축업을 그러니까 육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를 보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육류를 많이 먹지 못했는데 감자가 있음으로써 육류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육류가 그렇다고 뭐 10년, 100년 그렇게 계속 보관이 용이하고 뭔가 운송이 용이한 그런 식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쌀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농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기가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뭔가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보다 되게 내 몸속에서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 탄수화물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화하는 이게 가장 적합한 식물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적합한 식물은 얘도 살면서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 책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계속 지금 이게 쭉 나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계속 식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 뒤쪽은 더 못 읽어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되게 이 책을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책을 처음 읽은 책도 그 태백산맥하고 아리랑이거든요. 조종래 씨 책. 그러니까 삼국지를 가장 먼저 읽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를 되게 좋아했었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책이 그림이나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문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단락이 이어지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겨야지 다음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고 이게 번역하는 사람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뭐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고 어디를 막 배를 타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앞에나 맨 뒤에 지도를 하나 해줘가지고 콜럼버스가 항해한 항로가 좀 이렇게 항로 너무 이런 거 좀 해주고 하면은 뭐 미국 남북 전쟁 했다는데 우리는 솔직히 미국 잘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여기 전쟁했다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그 제가 카톡방에도 얘기 드렸는데 기요틴이라는 단두대라는 것도 단두대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목 자르는 거. 근데 기요틴이라는 거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여기 뒤에다가 좀 이렇게 주석으로 좀 해줬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한 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그런 것들은 독자의 몫이라고 이 저자가 그걸 남겨놓은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금방 읽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 깨달아서 뭐 적용을 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요번에 우리 저번에 독서 모임 할 때 김미경 씨의 그 on 컨택트인가요? 그 제목이 뭐죠? 김미경 씨 책 리부트. 그 책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를 1년 동안 맞았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근데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독서 모임을 줌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면을 안 하는 그런 비대면 서비스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모든 거를 이 스마트폰이 다 하게 되는 은행을 갈 일이 없어지는 그런 지금
뭔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그 여기는 뭐 500년,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얘기해줬지만 우리는 고작 살아봤자 그 100년이지만 그 변화를 많이 못 느끼겠지만은 아 지금 이 세월이 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 얘기하니까요. 저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둘이 막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태권도투 하면서 너는 동쪽, 너는 서쪽 맡아 하면서 이렇게 딱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영역을 넓혀가는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막 혼자서 막 아, 세계 지도를 찾아봐야 돼, 뭐 해야 돼, 뭐. 네. 저 막 그 생각했거든요. 궁금하더라고. 집에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집에 어. 세계 지도가 원래 있는데 며칠 전에 집 정리한다고 지도가 막 거추장스럽고 버려버렸거든요. 그게 갑자기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책 읽다 보면 뭔가 찾아보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찾아보고 맞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네. 생각을 못했는데. 김수겸 선배님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 네. 양진석 선배님. 음. 아, 김수겸 선배님은 책 한 달에 5권 읽기요. 네, 5권. 양진석 선배님. 저는 이제 힘들게. 야, 힘 주세요. 네. 김수겸 선배님. 자, 양진석, 힘.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김승현 선배님이 얘기하는 게 저희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한 90%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그냥 급하게 이렇게 읽어가지고 도서관에 빌려서 읽었는데 돌산 도서관에서 퇴근하기 전 급하게 가서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내가 뭐 얘기하는 게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가 예전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해서 그런 어떤 강대국의 지배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먹어서 행복하고 우리의 욕구를 통했던 것들이 어떤 우리 지금 그냥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찾지만 예전에는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세계적인 뭐 그러니까 노예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면서 참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가 예전에 만약 500년을 한 100년 전에 살았으면 내가 하와이 가가지고 사탕수수 노동자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현실에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김승훈 선배님이 너무 비슷하게 얘기해서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많이 못하겠고 저도 이렇게 책이라는 게 이렇게 책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책 속에서 느끼는 그 작가의 그 모르는 거 아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아들이 별명이 어니언 양파예요. 아, 친구들이 양파라고 어니언이라고 놀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40대, 50대랑 얘기를 해도 뒤지지 않는 생각이 정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별명에 대해서 좀 웃기지만 어니언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피자나 뭐를 먹으면 막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어니언이 이온을 라틴어 언어에서는 진주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모르는 건데 우리 아들이 내일 오면 이 어원이 진주라고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 아까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배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참 인간의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되게 악하구나. 우리가 먹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악한 존재로 지금은 이렇게 악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재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장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구경하듯이 봤는데 정말 아까 유엔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그 배가 이제 노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범하는 노예 한 명을 더 실으려고 빽빽하게 그냥 칸칸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똥 싸고 먹고 이렇게 다 비참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참 그러면 나도 가끔은 인간으로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아, 내가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강대국들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역사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침략자 같은 무언가를 빼앗갖고 자기의 그런 역사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뭐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종류를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내 것을 계속 뺏어갔고 결코 나에게 내가 즐겼던 행복을 또 이렇게 계속 뺏어갔던 그런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당장 지금 내가 누리는 쾌락 즐거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맛집을 잘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욕구가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까 뭐 윤선 선생님 맛집 쫓아간다 하는데 저는 맛집이라보다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게 자꾸만 이게 적합이 약간 됐어요. 우리가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좋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수고함. 다른 한편은 뭐냐면 제가 요번에 부모님이 농사를 져서 매년 쌀을 보내줘요. 근데 요번에 엄마가 아버지 몰래 쌀을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쌀을 계속 우리 보내줬는데 쌀이 좀 모자르신 거야. 이제 요번 이제 다다음 주 취소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을 넘게 쌀을 받았는데 요때 처음으로 쌀을 우리가 사 먹은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먹을 거라 농약을 안 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매년 20년 동안 먹었는데 아 이걸 이처럼 이렇게 공감하면서 아 내가 그냥 누리는 이런 음식이 내가 뭔가를 돈을 냈잖아. 5만 원을 냈거든. 아 이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인간이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이렇게 없구나 그런 감사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세계화가 돼가지고 마트에 가면 진짜 말하는 여러 과일들도 많고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뭐 향신료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세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또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 또 내가 말하는 아까도 말한 후추를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반찬을 4가지를 만들었는데 4가지 반찬 후추가 다 들어갔어요. 뭐 만드셨어요? 콩나물, 오이무치 그리고 멸치 하고 있지. 아, 근데 후추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후추를 콩나물하고 오이 무침에도 넣었어요? 아 오이무치에도 약간 넣어줘. 이거 넣으면 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향이 전 좋아요. 아니 후추를 맛이 좋아하시는구나. 풍미가 더 있어. 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김치찌개를 했어. 그랬는데 거기에 물론 저 돼지고기를 뭐 이런 걸 넣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좀 저기 할까봐 마늘도 넣고 또 다시 김치찌개여도 거기에 뭐 소주도 조금 넣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맞아요. 막판에 후추를 딱 갈아 넣으면 그게 더 김치의 그 맛있는 저기가 확 더 올라와.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후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후추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후추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그 들어가니까 아 이게 그냥 참 내가 먹는 그 역사가 이렇게 보면 뭐 진짜 후추 때문에 음, 콜럼버스가 후추 때문에 미국이 된 것처럼 사소한 거지만 정말 인류가 뭔가를 발견한 게 기본 목적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강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도 요즘도 먹는 것들을 다 좋아하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아까도 뭐 한편으로는 오늘 약간 독서 모임 할까 말까 이랬어요. 오, 그 한 3일 동안 계속 이번 주 동안 계속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오늘 잠시 피곤하셨겠다. 일어나려고 아, 아까 니더님이 왔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읽기는 했는데 근데 읽고 나니까 또 아까 김수병 선배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도전으로 읽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이런 관련 책을 한번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읽고 싶은 거. 그냥 이거 시리즈 네. 있잖아요, 이거. 네, 시리즈 하나 할까요? 약. 네, 다음에 그거 한번 할게요. 저는 요번에 하면서 그냥 저도 막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안 해요. 그냥 스쳐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원래 바인더를 좀 했었었는데 네. 근데 저희 아내가 바인더를 너무 잘해요. 아, 그래가지고 제 바인더를 이번에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다시 이제 좀 적으면서 우리 책인 것과 또 말한 것처럼 책을 읽으면 아마 그냥 지나가는 머리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그래도 구조 예전처럼 그 다시 책을 이렇게 뒤편에 다시 정리하는 거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냥 적는 걸 좀 다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들 튤립은 다 안 읽었다고 하셨나요? 네, 튤립이 대박이에요. 음, 튤립, 튤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요.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둘이 이렇게 제일 센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이게 양대 산맥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영국에 또 지고 이제 영국이 이제 완전히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제일 센 국가가. 근데 튤립이 네덜란드를 떨어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추운 되게 추운 나라인데 겨울에 튤립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봄에 꽃을 피니까 겨울을 견디고 봄에 꽃을 피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튤립 광풍 일으켜가지고 튤립이 계속 값이 후추 가격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 나중에 있잖아요. 거품 빠질 때 나중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망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네덜란드가 그 항로, 바닷가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하다가 튤립 때문에 순간 무너져서 영국에 지게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청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류 역사는 인간이 식물 재배를 시도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즉 인류는 비탄립성 293페이지예요. 돌연변이 밀 씨앗을 맨 처음 땅에 심어 농경을 시작한 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이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갈수록 커져왔으며 인류는 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했고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인류가 식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결국에는 또. 여기 뒤에. 왜냐면 읽어보세요 그냥. 여운을 남겨둘게요. 네, 읽어보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네덜란드가 그런 네. 것들 때문에 그 동인도 회사라는 네네네. 거를 설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뭔가 회사를 차리는 네. 그런 여기 돈도 개념이 이렇게 네덜란드, 나와요. 그쵸. 네, 그 네덜란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지금 네, 이 시대에 무슨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이 시초는 네덜란드였다라는 네, 것도 좀 새로운 사실이었고.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예전에 그 흥선대원군 조선 말기 때 그 네, 동인도 회사 거기서 그쵸, 와가지고 왔잖아요. 예, 막 저기 하고 그리고 또 네, 한국 영화 보면 청시대에 네, 청주 말 그때 동인도 회사라는 말 아편 전쟁 때 그런 데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맞아요. 뭔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는 진짜 느낌이 빡 오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뭐 영국이 막 되게 네덜란드랑 경쟁하면서 세계를 많이 탐험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거문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거문도에 그 영국 그 무덤이 있어요. 영국군의 진짜? 무덤이. 아, 거문도회가 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영국인이 거문도에 와서 그 거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 테니스 사람이? 네,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영국 사람이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지네들이 또 네, 네. 근데 침략을 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테니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거기다 만들고 뭔가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거기가 큰 기점이었대요. 그 거문도 자체가 그 중국하고 뭐 일본이랑 이런 그런 게 그 있어요. 해상을 지나가는 그 네. 항로에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정일 하더라고요.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그 우리나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인도 어디에 와서 뭐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 영국인들이나 네덜란드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막 자주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거 자기네들이 먹고 살라고 네. 여수. 여수 아니, 여기. 여수도 있어요? 얘 돌산. 아 돌산 진짜? 예. 왜 여기 우리 30년 살면서 그런 거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기념비가 되게 많아요. 어디 가면은 막 뭐 네덜란드나 그 저기 김명희 선배님 천주교시니까 저도 천주교 그 천주교인들이 그 와가지고 그 전파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 이유가 그렇게 막 어디 배 타고 와가지고 그런 거를 전파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 옛날에는 종교도 그런 어떤 그 저기에 정치에 그쵸 이용을 그쵸. 하고 예. 또 예. 종교가 앞장을 섰어. 그쵸.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종교가 사실은 그래서 반성할 점이 많지. 예. 그래서 특히 그런 종교가 반성할 점이 많아. 맞아요. 저 그런 해주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튤립 거품 얘기 있잖아요. 그게 네. 세계 최초의 거품 경제로 기록되었대요. 그리고 아 맞다 그거 여수 그거 하멜등대. 하멜등대 네네. 맞아. 그게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하밀이라는 사람이 왔어, 네 진짜. 맞아요. 그게 사람 맞아, 이름이구나. 네. 이게 사람 이름이야. 하멜등대 거기 신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왜? 왜요? 그 제가 원투투 했었잖아요. 원투투 아세요? 몰라요. 뭔데? 그 뭐지 범죄 신고는 112, 어. 해양 범죄 신고는 원투투. 제가 원투투 담당했었거든요. 네, 제가 원투투 담당했었거든요. 전화 받는 근데 거. 거기서 왜 뭔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멜등대가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맞아. 지금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는 생계를 위해서 그 배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터전이거든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놀러 가서 그분들의 터전을 이분들이 훼손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낚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요. 아, 외지인들이. 네.
그래서 거기가 신고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하멜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들이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점포지, 엄청나게 점포. 신고 많이 들어와요. 네, 점퍼요. 낭만포차 있는데. 네, 점포 어. 신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랬답니다. 그러네. 여수도 하멜 등대가 에, 이게 영향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영향이 있네요. 어떻게 됐냐면 그 하면 표정기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네. 일본에 가기 전에 그 여수에 여기 돌산에 그 예전에 이제 잠깐 그 표를 하면서 잠깐 들렸대요. 그러면서 아. 한 달 동안 이제 좀 그러니까 몸도 추스리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그 동인도 그 회사를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이제 하멜이 그 여수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의 정서를 보고 그때 생각을 해서 표류길 그 글을 쓴 거라. 아. 저도 운동하다가 그 돌산 그 밑에 그렇게 조그맣게 우물터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물터에. 아, 우물터가 있구나. 돌산에. 그냥 우물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요즘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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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네. 여수도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었네요. 그러네. 받았었나요? 하멜이랑 네. 저기 금오도 아니 검은도. 그 검은도는 영국. 아, 검은도는 영국. 음, 하멜은 이게 네덜란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요. 예.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구나. 네. 음. 아무튼 재밌었어요. 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어머, 저 새로운 걸 고양이 많이 알았네. 네, 진짜 너무 재밌네요. 뒤에 맞아서 읽을게요. 네. 또, 그리고 다음번은 자유도서 할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자유도서 하고, 사피엔스 먼저 읽으실래요? 아니면 우리 하기로 했던 그 논어책 있잖아요. 그 책 먼저 하실래요? 사피엔스예요, 책 이름이? 호모 거기가 지은 거예요, 그거?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가 쓴 거. 아. 우리 사피엔스 책 읽어보기로 했잖아요. 두 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 그 책 너무 재밌대요. 책 주문해요. 양진석 선배님이 읽으셨대요.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사피엔스 다 같이 읽자고 2주에 걸쳐서. 그때 양진석 선배님 그거 다 읽었다고. 두 번이면 되겠다고. 읽었다는데 쉬워요? 읽을만 하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읽어볼게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피엔스 먼저 읽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논어,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썼다? 그 책 먼저 읽으실 거예요? 사피엔스 먼저 합시다. 할까요? 네. 자유도서, 사피엔스 2주, 사피엔스 그 다음에 논어. 하고 다시 자유도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오프라인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예, 그래 김수경 선생님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책 베스 있잖아요. 예, 다음 주 해주시고요. 다음 주가 며칠이죠? 다음 주면 잠깐만요. 다음 주가 진짜. 저는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 15일 어려우세요? 15일. 예, 그때 어려워요. 어떡하지? 예. 그 다음에 할게요, 아버지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네네. 22일에 그거는 뭐 하는 걸로. 해도 되니까. 예. 사피엔스는 2주 동안 읽는 거예요? 네, 2주 나눠서 570페이지까지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그 책 읽으신 분들이 전부 다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다고. 우리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사람이 지은 책 읽었었잖아요.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지난번 초예측에 그분이 예, 그쵸. 초예측. 예, 8명 석학 중에 한 분으로 그쵸. 나오시고 예, 한 분이었고요. 예. 맨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랬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저기 양지서 선배님, 예. 이제 양지서 선배님이 오늘로 3번째 참석하셨잖아요. 예. 춘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참석하실 거죠? 예. 응. 그러면 이제 다음번 자유도서 빼고, 다음 주 자유도서 빼고, 그 다음 사피엔스부터 저희들 저기 워낙 회비가 있거든요. 간식비.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미여도 저기 한 번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할 때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주밀지라도 우리가 간식비를 받기로 다음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이에요, 한 달.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기 하면 이제 우리 리더님이 저희들 카톡방에 예. 초대해 주실 거예요. 저희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들어오실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초대할게요.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 공부해서 나무주자 책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시작. 공, 공, 부, 구, 해, 서, 남, 물, 주, 자, 자, 공부, 공부, 해서, 해서, 남을, 남을 자, 주자, 해서, 공부해서 남을 주자, 남을 주자,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공부해서 주자.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아, 남의 소리를 안 들어야 돼. 내 소리만 들어야 돼요. 네, 헷갈려요. 나만 들어, 나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 독서모임을 얼마큼 하신 거예요? 저희 작년 3월에 시작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네. 예, 1년이 넘었어요. 네. 1년 그 1주년 때 저희들 참 재밌게 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저기 완전.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2년 될 때 또 다른 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충실하게 간식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2년 되는 여행하는 거 될수 어때요? 있으면 진석 선배님도 감정카드 구입 한번 하세요. 아, 예. 제가 당장 하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도 만날 때도 이거 자기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얼굴 보고 진석 선배님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뵈면 얼마나 네, 더 실제로 좋을까. 뵙고 싶네요. 많이 궁금해요. 다 근데 진작 선배님 어디 사세요? 여수? 여기 돌산. 돌산요? 네. 그 우두리. 우두리 창솔 아파트? 아니 그 여기 그 원룸이에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산단에 이제 잠깐 일하러 왔는데 좀 먼데, 근데 좀 거리가 멀어도 이쪽이 좋더라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왠지 산단에서 일하실 것 같아서 혹시 저랑 좀 비슷한 데서 일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김수경 선배님도 산단에서 일하시거든요. 네, 저는 여천 산단 쪽에서 일하거든요. 저는 여기 여수에 처음인데 그냥 산단인데 지금 그 LG화 그 네.